그럼 지금부터 고리 2022년 4월 7일 1학기 6주차 목요일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백준 9012번 괄호라는 문제였습니다. 괄호 문자열은 두 개의 괄호 기호인 여는 괄호와 닫는 괄호로 구성되어 있는 문자열입니다. 이 중에서 괄호의 모양이 바르게 구성된 문자열을 올바른 괄호 문자열 VPS라고 부릅니다. 입력으로 여러 개의 괄호 문자열이 주어지는데 각각의 괄호 문자열이 올바른 괄호 문자열 VPS면 yes를 출력하고 VPS가 아니면 no를 출력하는 문제입니다. 문제의 예제 입력 중에서 VPS에 해당하는 괄호 문자열을 가져와서 이 문자열에서 서로 대응되는 여는 괄호와 닫는 괄호를 같은 색으로 칠해서 구분해 봤습니다. 그럼 이를 통해서 VPS가 되기 위해서는 여는 괄호 하나와 닫는 괄호 하나가 무조건 대응을 이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x가 VPS라면 x를 괄호 안에 넣은 문자열도 VPS입니다. 그리고 y도 VPS라 하면 x 뒤에 y를 붙인 xy도 VPS라고 합니다. 문자열에서 여는 괄호가 나왔을 때는 대응되는 닫는 괄호가 나올 때까지 이를 저장해 둬야 되고, 닫는 괄호가 나왔을 때는 저장된 여는 괄호를 지워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이 문제는 스택 자료 구조를 통해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이 문자열을 예시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는 괄호가 나왔을 때는 여는 괄호를 스택에 집어 넣습니다. 닫는 괄호가 나오면 이에 대응해서 스택에 저장했던 여는 괄호 하나를 삭제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여는 괄호가 나왔으므로 여는 괄호를 스택에 넣고, 그 다음은 또 닫는 괄호가 나왔을 때는 여는 괄호 하나를 스택에서 지워줍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 이 예시로 든 문자열은 여는 괄호와 닫는 괄호 전부가 대응되기 때문에 VPS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다르게 VPS가 되지 않을 때는 문자열을 탐색하는 중간에 닫는 괄호가 나왔을 때 스택에 이에 대응하는 여는 괄호가 스택에 없는 경우, 즉 스택이 비었을 경우에 닫는 괄호에 대응되는 여는 괄호가 부족하기 때문에 VPS가 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경우로 문자열 탐색이 끝났음에도 스택에 여는 괄호가 남아있는 경우에 여는 괄호를 닫아줘야 하는 닫는 괄호가 부족한 경우이기 때문에 VPS가 될 수 없습니다. 코드를 보겠습니다. 테스트 케이스를 입력받고 테스트 케이스마다 문자열을 입력받습니다. 문자열을 탐색해서 여는 괄호가 나왔을 때는 전부 스택에 넣고, 닫는 괄호가 나왔을 때는 스택에 있는 여는 괄호 하나를 삭제합니다. 여기서 스택이 비어있는 경우에는 VPS가 아니므로 즉시 반복문을 빠져나옵니다. 마지막으로 탐색문이 끝나도 스택이 비어있으면 스택이 비어있지 않으면 VPS가 될 수 없습니다. 저는 answer라는 정답 변수를 따로 관리해줘서 정답이면 yes를 출력하고 아니면 no를 출력합니다. 혹시 1번 문제에 질문 있으신가요? 그럼 이제 2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정수를 저장하는 큐를 간단히 구현하는 문제입니다. push, pop, size, empty, front, back 이 6개의 함수를 문제에서 요구하는 조건대로 구현해주면 됩니다. 이번에는 배열을 이용해서 큐를 구현해 보겠습니다. 큐는 스택과 다르게 삭제 시 먼저 저장한 자료가 삭제됩니다. 삭제를 위해 큐의 첫 번째 저장값에 해당하는 프론트, 마지막 저장값에 해당하는 레어로 자료를 관리합니다. 이 문제에서 명령어의 최대 개수가 200만이므로 200만 개의 명령어가 모두 자료를 저장한 것에 대비해서 배열의 크기를 200만으로 설정합니다.
그럼 프론트와 레어를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서 Q의 값을 저장하려면 레어를 한 칸 이동 후 배열의 레어 인덱스 값에 값을 저장합니다. Q에서 값을 삭제하는 것 역시 프론트 하나를 증가하고 배열의 프론트 인덱스에 해당하는 값을 반환합니다. 이제 Q의 크기는 레어에서 프론트를 빼주시면 되고, Q가 프론트와 레어와 같을 때 Q가 비어 있다는 것을 이용해 empty 함수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프론트와 백 함수에서는 중요한 것이 프론트 함수에서 프론트 플러스 1의 값을 리턴해야 되지만 실제로 프론트 값을 증가시키면 안 됩니다. 코드를 보면 프론트 레어와 배열을 모두 전역으로 생성해서 관리합니다. 프론트와 레어와 같으면 Q가 비었기 때문에 true를 반환하는 것으로 empty 함수를 구현합니다. 그리고 푸시와 팝 둘 다 레어와 프론트 값을 하나 증가시킨 다음에 자료를 저장하거나 삭제합니다. 이제 fac은 레어 값을 그대로 반환하지만 프론트 함수는 실제 프론트 값을 증가시키지 않고 프론트 플러스 1 값을 반환해야 합니다. 메인 문제에서는 테스트 케이스의 명령어가 푸시일 때만 정수 값을 하나만 더 받아주면 되고, 앞서 구현한 함수들을 단순히 실행시켜 주시면 됩니다. 이 질문 있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세 번째 문제는 RGB 거리라는 문제입니다. 1번부터 n번 집이 순서대로 있는데 집은 빨강, 초록, 파랑 중 하나의 색으로 칠해야 합니다. i번의 집의 색은 i-1과 i번의 집의 색과 같지 않아야 됩니다. 이제 이 규칙을 토대로 모든 집을 칠하는 비용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저번주 스티커 문제와 마찬가지로 가능한 마지막 경우의 수가 하나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빨강, 초록, 파랑을 칠할 수 있으므로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3개입니다. 이를 통해 dpn의 0을 n번째는 빨간색을 칠하고 그때까지 최소값이라 하고, dpn의 1을 n번째는 초록색을 칠하고 그때까지 최소값, 이제 dpn의 2는 n번째는 파랑을 칠하고 그때까지의 최소값이라고 하겠습니다. 우선 마지막으로 빨강을 칠하려면 전에는 초록 또는 파랑을 칠한 경우밖에 없습니다. 비용의 최소값을 구해야 하므로 dpn-1과 dpn-2 중에서 더 작은 값을 선택한 뒤 n번째 빨강의 비용을 더하는 것으로 dpn의 0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초록을 칠하려면 전 단계에서 빨강 또는 파랑을 칠한 경우밖에 없습니다. 이를 통해 dpn의 1도 dpn-의 0과 dpn-1의 2 중 작은 값에 n번째 초록의 비용을 더하는 것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파랑도 역시 빨강과 초록 두 경우밖에 없으므로 동일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n번째를 최소로 칠하기 위해서 전 단계 역시 최소의 비용으로 칠해 왔어야 합니다. 최소 비용으로 색을 칠한다는 동일한 문제로 나눌 수 있고, 바텀업으로 dp 값을 구하면서 올라오면 dpn 역시 최소값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코드를 보겠습니다. 먼저 n과 n개의 빨강, 초록, 파랑의 비용을 입력받습니다. 첫 번째 집은 비교할 전 단계가 없으므로 이제 각각의 비용을 그냥 dp에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집부터 시작해서 n번째 집까지 아까 구한 점화식을 통해 바탕업으로 dp 배열을 채워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n번째에 빨강, 초록, 파랑으로 도착하는 경우의 수 중 제일 값을 출력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세 개의 값 중 제일 작은 값을 출력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3번 문제에 질문 있으신가요? 그럼 4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는 쉬운 계단수라는 문제입니다. 수에 인접한 모든 자리가 1인수를 계단수라고 합니다. n이 주어졌을 때 길이가 n인 계단수가 총 몇 개 있는지 구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모든 계산수에는 끝나는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앞의 문제와 같이 2차원으로 확장해서 dpn의 i를 길이가 n이고 i로 끝나는 계단수의 경우의 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dpn의 i를 구할 수 있다면 이제 이를 이용해서 길이가 n 플러스 1인 계단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게 어떤 의미냐면 계단수가 0으로 끝났다면 여기에 1을 붙여서 1로 끝나는 계단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르게 계단수가 9로 끝났다면 10을 붙일 수는 없으므로 8을 붙여서 8로 끝나는 계단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수들 계단수가 0과 9 사이의 수로 끝났다면 이제 여기에 1을 뺀 수와 1을 더한 수를 각각 붙여서 새로운 계단의 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각 길이에서 길이가 하나 늘어난 새로운 계단수를 만드는 것은 모두 동일한 문제이므로 길이를 1부터 시작해서 길이를 하나하나 늘려가면서 길이가 n인 계단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코드를 보겠습니다. 정답을 10억으로 나눈 나머지를 출력해야 하기 때문에 매크로 상수로 모두의 10억을 지정해두고 시작했습니다. 이제 2차원으로 dp 배열을 생성하고 만약 길이가 1일 때 i로 끝나는 계산수는 그 i 값 그 자체이므로 dp1의 i는 1로 미리 채우고 시작해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할 점은 0으로 시작하는 경우의 수는 없기 때문에 dp1의 0은 1로 설정해 주시면 안 됩니다. 이제 길이를 2부터 시작해서 n까지 각 단계마다 0에서 9로 끝나는 계단수를 아까 구한 점화식을 통해서 dp 배열을 채워 나가면 됩니다. 이 수가 매우 커서 오버플로우가 날 수 있기 때문에 10억을 마지막 한 번에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과정 중간중간에 나머지 연산자를 사용해 줘야 합니다. 정답으로는 0에서 9로 끝나는 n번째 dp 배열을 모두 더해준 값을 10억으로 나눈 나머지를 출력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4번 문제에 질문 있으신가요? 그럼 5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는 체스판 다시 칠하기라는 문제입니다. 1 곱하기 1 크기의 흰색과 검은색으로 칠해진 정사각형들로 나누어져 있는 n 곱하기 n 크기의 보드가 주어집니다. 이 보드를 8 곱하기 8 크기로 잘라서 체스판을 만들어야 합니다. 체스판은 검은색과 흰색이 번갈아져서 칠해져 있어야 합니다. 두 가지 경우가 체스판이 될 수 있는데 하나는 맨 왼쪽 윗칸이 흰색인 경우이고 하나는 맨 왼쪽 윗칸이 검은색인 경우입니다. 보드가 체스판처럼 칠해져 있다는 보장이 없어서 다시 칠해야 하는데 다시 칠해야 할 정사각형의 최소 개수를 구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먼저 n 곱하기 m 크기의 보드에서 8 곱하기 8 크기의 보드를 선택하는 경우를 구해보겠습니다. 이제 첫 행과 첫 열의 인덱스를 0이라고 하면 체스판 왼쪽 상단을 기준으로 이중 반복을 사용해서 제 열은 0부터 n-7까지 제 행은 0부터 n-7까지 이 맨 왼쪽 체스판의 맨 왼쪽 위를 이동시켜 주시면서 탐색을 하면 이 n 곱하기 n 체스판에서 선택할 수 있는 8 곱하기 8 크기의 체스판의 모든 경우의 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만약 체스판을 하나 선택했으면 몇 개를 다시 칠해야 하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문제에서 설명한 것처럼 체스판은 맨 왼쪽 위가 검정색으로 시작하는 경우
흰색으로 시작하는 경우 두 가지를 확인해 줘야 합니다. 왼쪽 그림을 보면 각 칸에 쓰여질 숫자의 의미는 이제 각 행과 열의 인덱스의 합입니다. 여기서 이제 규칙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규칙은 이 인덱스의 합이 짝수이면 짝수인 칸의 색깔은 체스판 왼쪽 맨 위의 색과 같고, 이 인덱스의 합이 홀수인 칸의 색깔은 체스판 맨 위의 색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의 체스판을 선택하고 그 체스판 안에서 모든 칸을 탐색하면서 칠해야 하는 색을 카운트해 주시면 됩니다. 최악의 입력값 m과 n이 50인 경우에 시간 복잡도는 42 곱하기 42 곱하기 64로 10만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브루트 포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코드를 보겠습니다. 먼저 n 곱하기 n 크기의 n과 n 그리고 n 곱하기 n 크기의 체스판을 입력받습니다. 그리고 변수 i와 제로 실행되는 반복문은 입력된 체스판에서 선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체스판을 선택하게 하는 반복문입니다. 그리고 스타트 w는 맨 왼쪽 위의 색을 흰색으로 기준으로 하였을 때 다시 칠해야 하는 칸의 개수, 스타트 b는 맨 왼쪽 위의 색을 검정색으로 기준했을 때 다시 칠해야 하는 체스판 칸의 개수입니다. 변수 a와 b 이중 반복문을 통해 이제 선택한 8 곱하기 8 크기의 보드의 모든 칸을 탐색합니다. 이제 a와 b가 아까 말한 행과 열의 인덱스므로 a 플러스 b가 짝수이면 이 칸은 맨 왼쪽 위 칸의 색과 같아야 합니다. 이때 이 칸의 색깔이 흰색이면 맨 왼쪽 위가 검은색으로 했을 경우에 색깔을 다시 칠해야 하기 때문에 스타트 b 변수의 값을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검은색이 아니고 흰색일 경우에는 맨 왼쪽 위가 흰색으로 했을 경우에 색을 다시 칠해야 하기 때문에 스타트 w 변수의 값을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a 플러스 b가 홀수일 때는 맨 왼쪽 위의 색과 달라야 됩니다. 색이 흰색이면 맨 왼쪽 위가 검은색이어야 하기 때문에 스타트 w를 증가시키고, 색이 검은색이면 맨 왼쪽 위가 흰색이어야 하기 때문에 스타트 b를 증가시켜야 합니다. 그 케이스마다 최소값이 있으면 최소값을 갱신시켜주고 마지막에 이 최소값을 출력시켜 주시면 됩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알고리즘 문제를 풀면 이제 최악의 입력값을 딱 보면서 이제 먼저 브루트 포스로 해결할 수 있는지를 가장 먼저 봐요. 왜냐하면 이제 이거 뭐 적용시킬 수 있는 알고리즘이 없는데 이제 브루트 포스를 해결할 수 있는데 삽질하는 경우가 좀 많았던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제한 시간이랑 이제 데이터 얼마 들어가는지 딱 추정하시고 이제 브루트 포스로 돌아갈 수 있는지 먼저 판단하시고 이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방법문 한 번 도는 걸 1회 연산으로 하면 이제 백중 기준으로 1초에 약 1억 번의 연산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1초는 1억, 2초는 한 2억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백준에서는. 네, 오늘 시간 기가 바쁘신데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스터디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